돼. 자, 127페이지에 질문 번호 좀 받아볼까요? 17, 18, 19. 네, 7, 8, 9, 또 14, 또 부끄러워서 얘기 안 하는 거 아니죠? 갑니다. 314번 보겠습니다. 로그 부등식이고 해가 주어져 있네요. 그런데 뭐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풀기 전에 뭐부터? 진수 조건, 및 조건, 그쵸? 그래서 첫 번째 여기 있는 진수 x 플러스 3이 0보다 커야 해요. 그러면 x는 마이너스 3보다 커야 해요. 진수 조건. 두 번째 로그의 진수인 1 빼기 x가 0보다 커야 해요. 그러면 x는 1보다 작아야 해요. 그래서 진수 조건에 따라 결론은 뭡니까?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아요. 이게 첫 번째 x의 범위 조건이 되겠다. 이거는 무조건 만족시켜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분모를 보는데요. 분모란다. 밑을 보는데요. a잖아, 그지? 그럼 밑 조건에 따라 a는 양수이면서 1은 피해야 돼. 이렇게 해야 로그 정의가 되는 거죠. 까지 왔습니다. 어때요? 그러면 맨 끝에 보면 양수의 A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양수는 됐으니까 1만 피하면 되는데 이건 좀 이따 보고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로그 부등식을 푸는 거죠. 하면 밑이 A로 통일되어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밑이 같은 로그의 차이니까 진수끼리 뭐예요? 나눗셈. 그거 정리합시다. 그래서 로그 A에 x 플러스 3은 분자로 올라갈 거고요. 1 빼기 x는 분모로 내려갈 거고요. 이게 크다. 누구보다? 1보다. 그러면 밑을 a로 하는 로그로 맞춰보죠. 그럼 1이 되려면 여기 뭐가 들어오면 돼? a가 들어오면 되죠. 자, 요런 세팅을 했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네. 자, 그런데 부등호를 결정할 때, 부등호의 방향을 결정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예요? 밑을 a로 하는, 지금 표현해보죠. 밑을 a로 하는 여기 있는 로그 함수가 증가냐 감소냐에 따라 진수끼리 비교할 때 부등호를 유지할 거냐 바꿀 거냐 이게 결정되잖아, 그치? 그런데 a에 대한 얘기가 별도로 없어요. 증가인지 감소인지. 그냥 우리는 밑 조건만 찾아온 거지. 그쵸? 그래서 우리 역할은 얘가 증가 함수일 때 감소 함수일 때 한번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생님은 결론을 아니까 안 되는 것부터 해볼게요. 밑 a가 0과 1 사이일 때로 가정을 해봅시다. 이거 무슨 함수? 감소 함수일 때를 가정한 거예요. 그럼 부등호 방향 바뀌어야 돼? 유지돼야 돼? 서연아,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진수를 그대로 뜯어옵니다. 1 빼기 x분의 x 더하기 3이라는 왼쪽 진수와 오른쪽에 a 진수를 꺼냈을 때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a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등식을 풀어서 아까 맨 처음에 구해놓은 진수 조건까지 같이 만족하는 해를 찾았을 때 그게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도록 돼야 됩니다. 풀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1 빼기 x를 양변을 일단 곱할 건데요. 여기 잘 봐봐. 1 빼기 x라는 거는 이미 여기 보이지? 0보다 큰 진수 조건에 따라 여기 분모는 양수야. 그거 잠깐 표현해 볼게요. 이거 부등호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가 양수야. 그러면 양변에 1 빼기 x를 곱해도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뀌겠죠? 옆에다 쓸게요. 해서 x 더하기 3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유지하고 a를 곱했어요. 1 빼기 x에다가 이렇게. 자, 그러면 우변 전개에서 좌변으로 다 x만 있는 걸 넘기고 우변으로는 상수항만 남길게요. 자, 그러면 좌변에 x 남기고 우변에 마이너스 ax를 좌변으로 이항하면 플러스 ax가 되니까 a 더하기 1x로 묶이겠죠. 그리고 우변은 a 하나 남아있을 거고 좌변에 플러스 3이 이항됐으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제 x의 범위를 찾아올 건데 앞에 곱해져 있는 a 플러스 1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1도 당연히 양수겠죠. 지금 양수 함수를 따지는 이유는 부등호 방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x 양변을 x 플러스 1로 나눠서 부등호 방향 그대로 a 플러스 1분의 a 빼기 3 이렇게 됐어요. 되겠나요? 자, 이거를 부등식을 풀어서 나온 해이니까 이거를 맨 처음에 있는 여기 진수 조건과 교집합을 해서 겹쳐지는 부분을 찾아서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가 나오는지를 확인하면 되죠. 공간이 조금 좁은데 옆에다가 수직선 한번 그려볼게요. 슝. 마 3, 이 정도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1. 이게 진수 조건에 따라 성립하는 x의 범위가 됐어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여기 있는 값이 어떤 값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걸 뭐 적당히 k라고 해볼까요? 이렇게 부등식을 풀어서 나온 x의 범위가 k보다 작답니다. 그러면 k를 어디다가 갖다 놓냐에 따라 그거보다 작다니까 왼쪽으로 가는 범위가 나오거든.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범위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야. 맞죠? 그러면 k가 무슨 역할을 해야 돼요? 1이라는 녀석은 여기 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역할을 k가 해야겠죠. 근데 좀 이상한 게 마이너스 3분의 1을 k라고 잡으려면 여기 정도가 k다라고 하면 여기 마이너스 3분의 1 역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부등호 방향에 따라 그거보다 작다가 나오거든. 그러면 둘 다 만족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라서 어때요? 1이라는 애가 벗어나 버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해 모양이 안 나오죠. 그렇다고 해서 k를 1보다 더 오른쪽에 갖다 놔봐. 요렇게. 그러면 요렇게 될 건데 겹쳐지는 부분은 마이너스 3에서 1까지겠죠. 그럼 이렇게 되면 누가 안 나와? 마이너스 3분의 1이 안 나와. 그쵸? 그러니까 k의 위치를 어디에 잡는다 하더라도 위에 우리 최종적으로 얻어낼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다를 나타낼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지금 상황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현아 무슨 뜻인지 알겠니? 그래서 안 되는 거 먼저 한 거예요. 오른쪽에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증가함수로 밑 a가 1보다 클 때를 해봅시다. 그럼 이건 뭐예요? 증가함수니까 부등호 방향만 잘 설정하면 되죠. 어디서부터? 다시 돌아와 볼게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처음에 진수를 끄집어냈을 때 부등호 방향을 감소함수일 때는 바꿔서 가져왔단 말이에요. 이제 원래대로 가져오면 되죠. 왼쪽이 크다로 가져오면 되겠구나. 그래서 1 빼기 x분의 x 더하기 3이 커야 돼요. a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사실상 여기서부터는 방정식 풀이랑 똑같이 흘러가겠죠. 맞죠? 왜냐하면 아까 1 빼기 x 분모가 0보다 크니까 곱할 때도 부등호 방향 그대로 될 거고 그 다음에 2항이었으니까 그럼 최종적으로 아까 해를 구해놨던 x가 a 플러스 1분의 a 빼기 3보다 작다가 크다로 바뀌면 되겠네. 중간 과정 다 생략했어요. 그래서 요 부등식의 해는 크다 a 플러스 1분의 a 마이너스 3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요 값을 k라는 값으로 간단하게 둬놓고 이제 느낌이 오죠? 아까 했던 수직선 그려보도록 하지요. 여기가 마3이고 여기가 1이다. 이거는 진수 조건으로부터 나온 범위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부등식을 통해서 얻어낸 녀석이 k보다 크다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의 역할을 k가 한다고 생각하면 k가 마이너스 3분의 1 역할을 한다 그러면 그거의 오른쪽이니까 마침 1이 있는 쪽으로 가면서 겹쳐지는 부분이 이 부분이니까 어때요? 완벽하네. 우리가 원하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라는 해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는 얘기는 결론 k값이 a 플러스 1분의 a 빼기 3이었는데 그게 마이너스 3분의 1이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모 분자 서로 크로스해서 곱해서 같다라고 하면 되겠죠. 마 a, 마 1은 3배, 3a 마이너스 9. 그럼 4a는 8, 그래서 a는 2. 이렇게 간단하게 찾을 수 있겠다. 자, 317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어떤 컴퓨터 바이러스는 중요한 부분만 체크해 볼까요? 한 번 클릭 숫자에 대한 얘기인데 한 번 클릭하면 2배로 증가시킨대요. 그러면 바이러스가 100개가 있었으면 200개가 되는 겁니다. 클릭 한번 하면 그렇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의 여유 공간이 부족하여 이거 됐고요. 파일의 크기를 2배로 증가시킬 수 없으면 이게 뭐야? 용량이 부족해지면 이란 얘기죠. 그러면 시스템 다운이 된대요. 그러면 2배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용량이 200이야. 처음에 바이러스가 100이 있었어. 한 번 클릭하면 200이 되지. 그럼 얘는 시스템이 다운이 되나요? 용량이 부족한가요? 물어보는 거잖아. 용량 부족하니? 부족하진 않죠. 딱 맞는 거지. 근데 내가 가진 용량이 150이야. 바이러스가 100개가 있어. 한번 클릭했어. 바이러스 몇 개가 되지? 200개가 되지. 그러면 용량이 부족하게 되죠. 이러면 뭐다? 시스템 다운이 일어난다. 이런 의미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용량을 넘어가면 시스템 다운이야.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파일의 크기가 1000바이트인 바이러스. 이게 초기 용량이래요. 바이러스의 용량. 이게 빈 공간이 5GB인데 아래쪽에 친절하게 1GB는 10의 9제곱바이트래요. 10의 9승 이 정도로 읽어주면 되겠고, 컴퓨터에 침입했대요. 내가 클릭을 몇 번 하면 시스템 다운되나요? 다시 해석하면 클릭 몇 번 하면 5 곱하기 10의 9제곱바이트를 넘어가게 되나요? 이런 해석이 되겠죠. 딱 맞으면 다운 아니니까, 그치? 넘어간다가 중요한 거야. 넘어간다. 자, 그러면 해봅시다. 요게 이제 우리 복리 계산했던 거랑 흐름이 똑같은데, 봐봐. 처음에 1000바이트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클릭을 한 번 했어요. 그럼 몇 배? 이것의 2배. 그러면 1000 곱하기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바이러스는 2000바이트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두 번째 클릭을 했어요. 두 번째 클릭을 했어요. 그럼 또 몇 배? 2배. 누구의 2배예요? 1000의 2배야? 2000의 2배야? 당연히 2000의 2배겠지.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1000 곱하기 2가 그 전에 거였는데 그것의 2배니까 2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죠. 세 번째 클릭했어요. 또 누구의 2배야? 바로 앞에 있던 것의 2배니까 1000 곱하기 2의 세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죠. 어떤 관계가 있어? 클릭한 횟수와 2의 거듭제곱 지수가 동일하게 돌아가죠. 그러면 몇 번 클릭했는지 몰라요. 보통 이거를 n번 클릭했어요 라고 두죠, 그죠? n번 통과시켰어요, n번 던졌어요, 뭐 이렇게. 그래서 n번 클릭을 하면 처음에 있던 1000바이트는 1000 곱하기 2의 n제곱 바이트로 늘어나요. 몇 번 했는지 모르지만. 근데 여기서 가정하기로 내가 n번 클릭을 했는데 시스템 다운이 됐다라고 가정할 거야. 그러면 최소 몇 번을 클릭해야 다운이 되나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랑 똑같거든. 그럼 다운 기준이 뭐였어요? 아까 5GB의 여유 공간이 있었다 그랬으니까 그걸 채우고도 넘어가는 용량이면 되죠. 그러면 여기 우리 구해놨던 1000 곱하기 2의 n 거듭제곱이 n번 클릭해서 증가한 바이러스의 용량인데 그게 내가 가지고 있던 용량보다 크면 돼요. 그 용량이 뭐였냐면 5GB였고 지금 단위 통일을 해야 되니까 기가바이트를 바이트로 고치면 5 곱하기 10의 9제곱 바이트가 되겠죠. 그럼 사실 거의 다 왔습니다. 자, 동그라미 3개를 지워요. 약분하면은 여기는 6제곱이 되겠죠. 괜찮나요? 그리고 지난 시간까지 계속 하던 건 뭐야? 지수의 거를 끄집어 내려야 우리가 범위를 찾을 수 있겠죠. 뭘 하는 거야? 로그 취하는 거야. 근데 어떤 로그를 취할까? 단서가 무슨 로그? 상용 로그죠. 그래서 양변에 밑을 10을 하는 상용 로그 취한다. 한 단계 생각할게요. 지수 n은 내려올 거고 상용 로그 2 이렇게 남겠죠. 자, 부등호를 다루는 중이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증가냐 감소냐를 따져줘야 됩니다. 밑이 10이면 증가야 감소야 다현아?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좋아요. 안 바뀌어. 이건 그대로 쓸게요. 로그 5 곱하기 10의 6제곱 이렇게 됩니다. 우변을 조금 더 정리를 해야겠죠. 자, 이거는 로그 성질을 이용해서 정리를 할 건데요. 먼저 진수의 곱은 로그의 합으로 쪼갤 수 있겠죠. 합. 그 다음에 뒤에 거는 로그 10의 6제곱인데 지수가 앞으로 내려올 거니까 6 로그 10, 로그 10은 1이니까 6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그런데 로그 5라는 단서가 여기 문제 있니 없니?
없죠. 그럼 못 푸는 문제야? 아니죠. 로그 5라는 녀석은 상용 로그에서는 로그 2분의 10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로그 성질에 따라 진수의 나눗셈은 로그의 차, 그러면 분자 빼기 분모니까 로그 11 빼기 로그 2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다 맞네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가진 단서 누구야? 로그 2는 0.3이래요. 요거 다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로그 2가 있는 데를 체크해 볼까요? 여기 로그 2가 있고, 여기 로그 2가 있네요, 그죠? 그대로 밀어 넣기 하면 되겠다. 갑니다. 좌변은요 0.3 곱하기 n 이렇게 될 거고 클 거야. 우변은 빨간색 부분은 1 빼기 로그인데 로그 2가 0.3이니까 0.7이겠죠? 0.7 더하기 6 이렇게 되겠네요. 6.7이네, 그지? 따라서 양변을 0.3으로 나누면 10을 곱하면서 나누겠습니다. 3분의 67 이렇게 되겠죠. 짠! 대략 얼마가 되냐? 얼마가 돼? 2점 얼마쯤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그러면 의미는 어떻게 돼야 돼요? n이 우리가 바이러스가 증가해서 내가 가진 용량을 넘어가는 시점에 클릭 횟수지. 그게 지금 어떻게 했어요? 넘어간다를 가정하고 부등식을 풀었더니 22점 얼마 횟수보다 커야 된대. 그러면 22번으로는 커지겠니? 그러면 최소한 몇 번? 23번이 되겠죠. 그래서 최소 몇 번 클릭해야 되나요? 23번 클릭하면 돼요. 이렇게 되겠네요. 자, 아래쪽에 318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하면 아주 좋겠고, 결론적으로는 부등식 푸는 건데 한번 볼게요. n이 2 이상인 자연수. 그러고 봤더니 첫 번째 y는 로그 nx 기본 함수인데 밑이 2보다 크니까 얘는 정확히 증가함수예요. 증가함수를 그릴 거야. 자, 그런데 두 번째 그래프는 밑이 n인데 2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증가함수겠네 이렇게 해석하면 곤란하죠. 왜? 로그 앞에 마이너스가 보이잖아, 그지? 그걸 좀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해도 되죠. 봐봐, y는 로그 앞에 마이너스를요 밑의 지수에서 왔다고 생각하면 로그 n분의 1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거는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형태를 알아보려고 이렇게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x 더하기 3 그리고 더하기 1 이런 구조거든요. 하면 n이 2 이상이면 요거는 2 이상인가? 이 초과인가? 2 이상이네요. 그러면 분모가 2가 될 때가 밑은 2분의 1이 되는 거지. 그쵸? 그러면 분모가 2 이상이면 n이 2보다 커져. 2, 3, 4, 5, 6 커져. 그러면 n분의 1은 자꾸자꾸 작아지겠죠. 결국은 이 녀석은 1보다 작은 값이야. 증가야, 감소야? 감소죠. 자, x의 개수가 양수, 로그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밑의 크기만 보고 이제 증가 감소를 결정할 수 있는데, 밑이 n분의 1이 되면 n이 2 이상일 때 얘는 1보다 작은 감소하는 함수가 돼요. 그 정도까지만 해석할게요. 그래서 얘는 감소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래서 문제 읽으러 가볼게요. 이 두 그래프, 하나는 증가하고 하나는 감소하는 그래프가 만나는 점은 교점이죠. 그 x 좌표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도록 하래요. 그럼 대략적으로만 그릴게요. 증가하는 함수는 로그 함수가 대략 이렇게 생겼겠지? 이게 1번 그래프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감소하는 함수는 대략 이렇게 생겼겠죠? 이거를 두 번째 그래프라고 할게요. 그럼 걔네들의 교점은 이 정도에 있을 텐데, 걔가 x좌표가, 즉 여기가 x좌표인데 뭐 이렇게 할게요. x좌표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도록 하래. 그러니까 1보다 크고 2보다 작도록 하라, 이런 얘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은 그래프식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거꾸로 올라가요. 1을 집어넣었을 때의 얘네들의 함수값을 비교해보고 2를 집어넣었을 때의 얘네들의 함수값을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을 집어넣었을 때는 함수값이 누가 커야 돼요? 1번에 넣었을 때가 커야 돼? 2번을 넣었을 때가 커야 돼? 말씀하세요. 2번 넣었을 때가 커야 되지. 보이잖아, 그치? 근데 이쪽은요. 2를 넣으면 1번에 넣었을 때가 커야겠죠. 이겁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이런 관계야. 자, 이제 1부터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이건 왼쪽에 쓰겠습니다. 그래프 보고 첫 번째 이렇게 쓸게요. x에 1을 대입하는데 1번에 대입한 거랑 2번에 대입한 거를 비교를 해볼 거예요. 첫 번째 로그 n의 1 대입한 거랑 두 번째 마이너스 로그 n의 지금 x제를 1 대입했으니까 4 더하기 1 이렇게 됐어요. 번호를 이쁘게 달아볼까요? 지금 증가하는 함수를 1번이라고 했고 요게 1번이었고 감소하는 함수가 2번이었거든요. 그럼 우리 그래프 그려놓은 데에서 누가 커야 합니까? 왼쪽이 큰가요? 오른쪽이 큰가요? 희수야, 왼쪽이 크니 오른쪽이 크니? 오른쪽이 크죠? 지금 아까 2번 감소하는 함수가 1을 넣었을 때 더 위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2번 쪽이 커야 해요. 요렇게 부등식을 세워줄 수 있겠군요. 어머, 그런데 로그 n의 1은 얼마지? 빵이죠. 빵. 0보다 크다. 누가? 마이너스 로그 n의 4 더하기 1이 이렇게 되겠네요. 요거 풀어주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요거 풀게요. 그래서 마이너스 n 로그 4를 이항하겠습니다. 그러면 플러스 로그 n의 4가 작다 1보다. 자, 그런데 1은 밑을 n으로 하는 로그를 취하면 n의 n이겠죠. 그럼 밑 n은 2 이상이니까 얘는 증가 감소? 증가니까 누구? 진수 비교 그대로 부등호 유지. 따라서 n은 4보다 크다. 이렇게 돼야겠죠. 괜찮죠? 요거는 1을 넣었을 때 크기 관계 때문에 나온 하나의 n의 범위가 됩니다. 그러면 또 뭐야? x에 2를 넣었을 때 크기 관계가 또 다른 n의 범위를 가져오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x에 2를 넣어보자. 아까 했던 대로 1번에 x에 2를 넣어볼게요. 그러면 로그 n의 2. 그 다음에 2번에 2를 넣어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로그 n의 5 더하기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상 누가 위에 있어야 돼요? 1번 쪽이 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지? 그래서 크기 관계는 이제 왼쪽이 커야 해요. 괜찮나요? 자, 그러면 부등식 일단 정리를 해야 되니까 부등호 오른쪽에 있는 밑을 n으로 하는 로그의 앞에 마이너스니까 이항하면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거 계산하면 로그 n의 2 플러스 로그 n의 5가 왼쪽이 커야 되고 1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왼쪽이 너무 반갑죠. 밑이 n으로 같은 로그의 합이니까 진수끼리 뭐? 곱이 된다. 그래서 옆에다가 풀게요. 그러면 로그 n에 진수끼리 곱하면 10. 그게 크다. 1인데 1은 뭐예요? 똑같이 로그 n의 n이죠. 그럼 또 똑같은 해석이죠. 뭐예요? 밑이 n이면 증가함수니까 진수끼리 비교했을 때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있어야 된단 말이야. 따라서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범위는 n이 10보다 작다. 다 왔네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관계에서 n은 4보다 커야 하고 두 번째 관계에서 n은 10보다 작아야 되고 둘 다 만족해야 최종적으로 얘네 둘 그래프의 교점 x좌표가 1, 2 사이에 들어있게 되는 겁니다. 둘 다 만족해야겠죠. 따라서 결론은 n은 4보다는 크고 10보다는 작아야 해. 이렇게 되겠고요. 문제로 가보면 이 값의 합은요 라고 했으니까 일단 적어볼게요. 5, 6, 7, 8, 9 이렇게 적어놓고 앞에서부터 더하지 말고요. 우리 나중에 수열이라는 단원 가면 또 이런 비슷한 역할을 하는 수열을 배울 텐데 5랑 9, 6이랑 8 합이 똑같죠?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5랑 9 더하면 얼마? 14. 6이랑 8 더하면 얼마? 14 더하기 7 이렇게 되겠죠. 얼마입니까? 35. 좋아요. 35 되겠습니다. 자, 319번으로 가볼게요. 요거를 좀 잘 하셔야 되는데요. 배경은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2차식, 2차 방정식, 2차 함수 다룰 때 하던 내용이야. 일단 점검해야 될 게 뭔지를 잠깐 볼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일단 모든 실수 x를 쓴대요. 아무거나 집어넣겠다 x에다가. 거기에 여기는 2차식. 요거는 중요하다. 2차식. 2차식이 되려면 표현해보자면 x제곱이 사라지면 안 되죠. 그쵸? 2차식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모든 실수 x, 우리가 바라보는 미지수, 주목하는 미지수가 x고 그게 2차가 돼야 되면 앞에 있는 2차가 다른 게 없으니까 앞에 있는 요항이 사라지면 안 되거든. 따라서 다른 거 다 떠나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 얘가 절대 개수니까 절대 0이 되면 안 됩니다. 요 체크를 먼저 하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 로그 얘기를 하나도 안 했잖아. 방금 한 얘기는 뭐야?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던 2차식, 2차 함수 그 얘기야. 2차가 유지가 돼야 된다. 그거부터 하는데 우리가 로그를 다루기 시작하니까 로그를 먼저 주목할 수밖에 없죠. 그때 뭐 봐야 돼? 진수 조건, 미 조건 봐야 된다고. 자, 그럼 지금 쳐다보니까 진수에 들어가 있는 누구? 알파는 일단 0보다는 커야 됩니다. 맞죠? 진수 조건. 그 다음에 상용으로 그러니까 됐고, 두 번째는 방금 해석했던 1 더하기 2 로그 상용 로그 알파가 0이 되면 안 돼요 예요. 0이 되면 안 돼요. 요거 한번 풀어보자고요. 그러면 2 로그 알파는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돼요죠. 마이너스 되면 안 돼요. 그렇다면 로그 알파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면 안 돼요 예요. 그럼 알파는 뭐가 되면 안 돼? (10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되면 안 돼요죠. 알파는 10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되면 안 돼요. 얘는 역수로 10의 2분의 1제곱분의 1이고 그게 루트 10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유리화해서 10분의 루트 10이 되면 안 돼요. 이런 얘기입니다. 한 번 더 적을게요. 알파가 10분의 루트 10이 되면 안 돼요. 이게 뭐다? 주어진 식이 2차식이 되기 위한 가장 기본 조건이다. 괜찮죠? 자, 그런데 첫 번째 줄에 봤듯이 x에다가는 아무거나 다 집어넣을 거거든. 모든 실수니까. 그런데 주어진 x에 대한 2차식이 쭈르르르르 가보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냐면 항상 음수가 돼야 된대요. x에 뭐가 들어가던 간에. x에 뭐가 들어가던 간에. 그러면 구조가 이런 거예요. 그럼 다시 적어볼게.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지금 꼴이잖아. 그치? 이게 x 자리에, x 표현해 볼게요. x 자리에 아무거나 넣어도, 즉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음수가 되어야 한대요. 다시 말하면 2차식이 음수가 되는 미지수 x를 찾아보니까 모든 실수더라, 해가 모든 실수더라 이런 얘기지. 근데 우리 이거 어떻게 풀었어? 좌변을 2차 함수로 보고 그래프 그려서 풀었죠. 그쵸? 자, 그러면 좌변을 2차 함수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모양이 어떻게 돼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음수가 나올 수 있니? 일단 2차가 나와야 되니까 a는 0이 아닌 거 아까 풀어놨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모양이 아래로 블록하거나 위로 블록하거나. 유빈아, 아래로 블록해야 되니 위로 블록해야 되니? 위로 블록해야 돼? 맞아? 자신 있어? 그쵸? 위로 블록해야 돼. 왜? 함수 그래프가 모조리 모든 x에 대해서 0보다 작으려면 x축보다 밑으로 내려와야 되거든. 그런데 아래로 블록한 녀석은 언젠가는 x축을 뚫고 올라갈 거잖아. 그러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작다가 만족이 안 되겠죠? 따라서 여기는 뭐가 필요하냐면
최고창의 개수는 음수여야 위로 볼록하게 생기게 되는 거고, x축이 어디 있어야 돼요? 절대적으로 모든 그래프보다 위에 있어야 되니까 이 위쪽에 존재해야 돼요. 이런 형태가 띄어진다. 이해되니? 다시 보면 모든 x에 대해서 0보다 작으려면 좌변을 이차함수로 생각했을 때 위로 볼록하고 x축과는 교점이 없어야 돼. 이렇게 됩니다. 와, 단서 두 가지가 나왔다, 그치? 그래서 첫 번째, 제곱의 개수인 2차의 개수, 그게 음수여야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가 생성이 돼요. 자, 그럼 누구야? 1 더하기 2 로그 알파겠죠, 그죠? 그래서 1 더하기 2 로그 알파가 0보다 작아요.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쌤이 조금 전에 얘 2차식 만족해야 해요 라고 해서 0이 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이미 여기서 0이 되는 건 없네요, 그죠? 0보다 작기로 하는 거니까, 음수인 걸로 하는 거니까 0은 없다. 걱정하지 말고 요거 풀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로그 알파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항했어요. 요거 쭉 풀어주면 되겠죠? 괜찮니? 아까 풀었던 거니까 한 번 더 보죠.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여기는 로그 상용 로그로 고칠게요. 10의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밑이 10인 상용 로그니까 증가함수라서 부등호 방향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알파의 범위는 10의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다. 괜찮죠? 요거 아까 고쳐놓은 거 그대로 쓰면 10분의 루트 10이에요. 유리화까지 한 거. 첫 번째 알파의 범위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조금 복잡하긴 하겠지만 x축이란 교점이, 희수야? x축이란 교점이 없다. 그러면 뭘로 가야 돼요? 뭘로 가면 좋겠니? 뭐가? 그렇지, 판별식으로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는 0을 만족하는 허근이 존재한다, 즉 실근이 없다로 갈 거니까 2차 방정식으로 쳐다보면 1차의 개수에 뭐가 곱해져 있어요? 2가 곱해져 있지. 이거 뭐 쓰면 돼? 짝수 판별식 쓰면 되겠네. 그래서 두 번째, x축과의 교점이 없다로부터 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판별식은 0보다 작아야겠죠. 그런데 1차의 개수가 2가 곱해져 있는 짝수니까 1차항의 절반, 그럼 2 약분하고 2 더하기 상용 로그 알파의 제곱, 이게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면 마이너스 C부터 쓸게요. 로그 알파에다가 A, 최고차의 개수 1 더하기 2 로그 알파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그럼 뭐 하고 싶니? 치환하고 싶죠, 그죠? 공통되는 부분이 존재하니까. 그래서 로그 알파 부분을 과감하게 t로 치환해 봅시다. 자, 로그 알파인데 알파는 지금 뭐야? 뭐 다른 범위는 나중에 생각하고 그냥 진수 조건에 따라 0보다 크다만 만족한다 그러면 그 함수값 t는 모든 실수가 다 튀어나오겠죠. 그럼 걱정하지 말고 t는 모든 실수다 라고 보고요, 전개합니다. 한 번에 갈게요. 앞에 전개하면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4인데 일단 차수를 맞추기 위해서 뒤에 보면은 마이너스 로그 알파와 2 로그 알파 곱해지면 결국은 마이너스 t 곱하기 2t죠. 마이너스 2t 제곱이 나오니까 마이너스 t 제곱. 1차 계산했어요. 2차 계산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앞에 있는 제곱 전개하면 4t, 뒤에 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t, 그러면 플러스 3t 될 거고요. 상수항은 앞에 있는 상수 2를 제곱한 4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뭐야? 요게 0보다 작아야 실근이 없다. 판별식이 0보다 작으니까 실근이 없다가 되겠죠. 요거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4 부등호 방향 반대로, 그래서 4, 1 맞불 하면은 인수분해까지 적어볼게요. t 플러스 1과 t 마이너스 4로 인수분해가 돼서 이게 0보다 큰 걸 만족하면 되고요. 쌤이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이면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는데 0보다 크다는 가장자리로 푼다. 어떻게? 큰 거보다 크고 또는 작은 거보다 작다. 그래서 등호를 만족하는 마이너스 1과 4니까 작은 거부터 쓸게요. t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t는 4보다 크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다.
근데 돌려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요, 로그 알파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로그 알파가 4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다. 여기서 암산을 좀 할게요. 첫 번째 거, 상용 로그가 마이너스 1이 되면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상용 로그는 증가함수니까 첫 번째 알파는 10의 마이너스 1제곱보다 작거나 또는 두 번째 4는요 10의 4제곱으로 고칠 수 있지. 로그 10의 4제곱. 그러면 10의 4제곱보다는 커요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자, 이건 뭘 한 거예요? X축과의 교점이 없다로부터 찾아낸 또 다른 알파의 범위가 된 거죠. 자, 그런데 뭘 해야 돼? 알파는 조금 전에 최고창 했죠?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여야 해로부터 하나 나온 게 이 조건이었어요. 요거 만족하면서 두 번째 나온 게 요거도 만족해야 돼요. 어때? 둘 다 만족하는 거 찾아야 돼. 그래서 헷갈리면 또 수직선 그려서 해결합니다. 공간이 없으니까 여기다가 할게요. 뭐야? 첫 번째 10분의 루트 10보다 작아요. 여기라고 할게요. 10분의 루트 10보다 작아요. 요거 하나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찾은 게 10의 마이너스 1제곱. 10의 마이너스 1제곱은 뭡니까? 10분의 1이죠. 10분의 1은 10분의 루트 10보다 작겠죠? 1과 루트 10 비교하면 1이 작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여기입니다. 10분의 1보다 작아요. 또는 10의 4제곱. 10의 4제곱은 겁나 커요. 이 정도로 할게요. 10의 4제곱보다는 커요. 또는으로 묶인 녀석과 높이를 같게 맞추면 되겠죠. 자, 근데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뭐예요? 맨 처음에 시작했듯이 여기 다시 알파로 가볼게요. 어디 갔니? 알파 녀석은 아까 진수 조건이었나? 진수 조건이네요. 알파가 0보다 커야 해요 까지가 들어가야 된다. 따라서 다시 여기로 와서 0보다 커요. 여기다가 해볼까요? 이렇게 되겠네요. 짠. 그럼 뭐 해야 돼? 셋 다 겹치는 걸 해야 돼. 셋 다 겹치는 부분은 여기가 되겠죠. 괜찮나요? 따라서 우리가 찾는 알파의 범위는 0보다 크고 10분의 1보다 작다. 자, 페이지 140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140페이지 질문 번호 줘 볼까요? 있습니까? 안 푼 거야, 없는 거야? 다율아? 안 푼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지원이는? 안 푼 거야, 없는 거야? 말을 못 하는 거야? 자, 141페이지. 44번 빼고 다. 40 4번 빼고 다. 빼고다. 그럼 44번이 질문인 사람. 그래요? 그러면 45, 46, 47, 48 이렇게인가요? 가봅시다. 그러면 44번은 잘 하시나 봐요. 쌤이 잘 가르쳐줘서 그런가? 괜찮니? 넘어갈게. 345번 보겠습니다. 그림이 나오면 사실 좀 복잡한데 한번 읽어만 보죠. 반지름의 길이가 3인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3이 똑같은 두 원이면 얘네들을 중심을 같은 위치에 놓으면 완전히 겹쳐지겠죠, 그죠? 포개지겠지? 그거를 살짝 옆으로 옮겨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어쨌든 반지름의 길이는 3짜리고요. 그리고 봤더니 얘네들이 만나는 교점 표시 한번 해보죠. 여기랑 여기인데 잠깐만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 1학년 때 원의 방정식 배웠죠? 듣는 순간 좀 골치가 아프지만 그걸 계산하려고 한 건 아니고 얘네 둘의 교점을 이렇게 연결을 하면 연결하지 마, 쓰지 마, 그냥 보라고 하는 거니까 하면 선분 AB는 왼쪽 원
그러니까 O를 중심으로 하는 원의 현이기도 하고 오른쪽 원 O'을 중심으로 하는 원의 현이기도 하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공통현이라고 불러요. 이 직선의 방정식 찾는 거 있었지. 지금은 까먹었어도 공통현의 방정식 찾는 거 있었단 말이에요. 기억나니? 그냥 생뚱맞게 한번 언급해봤어요. 그런 게 있었다. 잘 모르겠으면 찾아보고 나는 찾아보길 원합니다. 1학년 때 거니까. 어쨌든 그래요. 자, 그래서 왼쪽 원의 중심을 연결해서 AOB 각도를 찾아보니 지정을 해보니 6분의 5파이래. 쌤이 지난 시간에 60분법과 라디안 혼용해서 쓰는 거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6분의 5파이는 몇 도니? 잘했어요. 왜? 파이에다가 뭐 넣어보면 돼? 180도 넣어보면 되잖아. 그지? 150도. 굉장히 180도에 가까운 큰 각도입니다. 그죠? 그 정도 됐어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러면 질문. 이쪽 각도는 얼마일까? 승우? 에이, 6분의 5파이 라디안이라고 얘기하면 더 좋겠다. 150도 맞아. 왜? 공통현을 기준으로 얘네 좌우 대칭일 거거든. 그치? 거기까지는 제가 디테일을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런 상태입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그래서 됐네요. 여기 칠한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되어 있는 곳 영역의 넓이를 S2, 그 다음에 이쪽에 좀 이상하게 초승달 모양으로 되어 있는 부분 영역을 S1이라고 할 때 뭐라고 했냐면 S1 빼기 S2의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좀 복잡해. 왜냐하면 S2는 어떻게든 구할 수 있을 것 같거든? 맞지? 그런데 S1은 어때요? 이거 구하는 공식 있었니? 없었잖아. 그럼 우리가 구하려는 S1은 우리가 알고 있는 원의 넓이라든지 부채꼴의 넓이로 갔다가 와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도 아마 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걸 쪼개기 시작했을 거란 말이야. 그치? 쪼개가지고 내가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도형으로 만든 다음에 지지고 볶고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길을 많이 잃게 되는데 우리 요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뭐냐면 S1 구하고 S2 구해서 빼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데 그렇게 하기 번거로운 유형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애초에 S1 따로 S2 따로가 아니라 S1 빼기 S2를 내가 쉽게 직접적으로 구할 수 있게 관계를 한번 줘보는 거야. 무슨 얘기냐? 이제 해볼게요. 둘 다 끼고 있는 요만큼 부분 있죠? 요만큼 흰색 부분. 여기 부분을 영역을 새로운 넓이다. S 보통 S랑 짝꿍이 T거든요. 그래서 T 영역의 넓이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S1 빼기 S2인데 잘 봐봐. S1에다가 T를 더하면 어느 영역이냐면 이건 표시하지 말고 그냥 보세요. 요 영역이죠. 이거 무슨 도형이야? 다혜라 이거 무슨 도형이니? 부채꼴이죠. 좀 이상하게 생겼지만 이거 부채꼴이란 말이에요. 부채꼴 넓이 구할 수 있잖아. 우리 지난 시간에 정리했잖아. 그치? 반지름과 그 중심과 크기 있으면 요거 요렇게 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려는 게 S1 빼기 S2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빼볼 거예요. 누구를? S2 더하기 T를. 도대체 S2 더하기 T는 누구냐? 아까 S2가 다이아몬드 쪽이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생긴 녀석의 요쪽 부분이에요. 이건 또 뭔데? 부채꼴이잖아. 그런데 빼면 뭐가 돼? 빼면 S1 빼기 S2가 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종 목표예요. 괜찮지? 그러니까 주어진 그림을 막 쪼개가지고 해도 되는데 좀 복잡해지니까 이렇게 T라는 영역을 끼워 넣어가지고 넓이 구하기 쉬운 도형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괜찮나요? 그럼 밑에다가 이 그림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잠깐만 표현하죠. S1 더하기 T는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생겼어요. 빼기. 그 다음에 S2 더하기 T는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다가 길이와 각도를 한번 밀어 넣어 보도록 하죠. S1 더하기 T는요, 반지름의 길이는 아까 둘 다 3으로 동일하다 그랬잖아요. 그치? 그리고 여기가 3, 여기가 3 이렇게 될 거고, 여기 중심도 표현하면 좋겠네요. 여기가 5'의 도형을 떼온 겁니다. 그 다음에 중심각은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한 요 각도거든요. 승호야, 요 각도 얼마니? 좋아요. 6분의 7파이 맞습니다. 왜 그래요? 요 반대쪽이 6분의 5파이였잖아. 그치? 그러면 한 바퀴가 360도 2파이 라디안이니까 2파이 빼기 6분의 5파이를 하면 되죠. 그러면 2파이는 6분의 12파이니까 여기가 6분의 7파이 라디안이 됩니다. 두 번째, 여기는 중심이 5인 녀석을 들고 왔던 거죠. 반지름의 길이는 3짜리고요. 여기 표현된 듯이 중심각의 크기는 6분의 5파이 라디안입니다. 이렇게 돼요. 짠.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부채꼴의 넓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중심각의 크기가 라디안으로 표현됐을 때 2분의 1 R제곱 중심각 세타 라디안 표현 또는 2분의 1 RL 이렇게 배웠죠. 그죠? 그래서 바로 갑니다. 첫 번째 2분의 1 R제곱 세타 6분의 7파이 빼기 두 번째 2분의 1 R제곱 세타 6분의 5파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공통인수가 2분의 1 곱하기 3의 제곱이잖니. 그지? 그거 다 묶어내요. 처음부터 계산하지 마시고 2분의 9로 묶어내면 6분의 7파이 빼기 6분의 5파이 이렇게 되겠죠. 해서 2분의 9 곱하기 빼면 6분의 2파이 즉 3분의 파이고 9랑 3이랑 약분하면 2분의 3파이 이렇게 정답 체크할 수 있겠다. 여기 모의고사 유형이에요. 알겠지? 자, 다음 34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요런 문제들은 이제 부채꼴 문제들은 다 그림을 그려주시면 이해하기가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파이. 예린아, 3분의 파이는 몇 도야? 네, 중심각 크기가 60도짜리라고 생각하면서 그리면 돼요. 그리고 호의 길이가 2파이래. 어쨌든 그려봅시다. 적당히 그리면 되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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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몇 도? 60도. 요렇게 뺄게요. 3분의 파이 라디안. 더 크게 그리시면 좋겠습니다. 크게 그리세요. 크게. 선생님도 새로 그릴게. 크게 그릴게. 왕창 크게 그립시다. 이 정도로 그리고 여기가 3분의 파이 라디안. 그 다음에 호의 길이가 2파이 이렇게 됩니다. 짠. 그러면 이 부채꼴에서 중심각의 크기가 라디안으로 주어져 있고 호의 길이가 있으면 뭘 찾을 수 있어요? 반지름 찾을 수 있지. 반지름을 여기를 대문자 R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관계식이 어떻게 되죠? 호의 길이 2파이는 R 세타 이렇게 구하죠. L은 R 세타 했던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 대문자 R은 얼마? 6이야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니? 그래서 밑에다가 쓸게요. 얘가 6이야 위에도 6이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찾았는데 문제는 이러한 부채꼴에 내접하는 원이래요. 부채꼴에 내접한다고? 부채꼴에 내접한다는 얘기는 반지름 선분과 호에 모두 접하는 원이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일부분만 만나는 게 아니라 즉 원이 대략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예요. 저는 문명의 힘을 빌어서 좀 이쁜 걸 그려 놓을게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즉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림을 대충 그린다 하더라도 내접하는 원이기 때문에 접점이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괜찮죠? 그러면 요거 잘 봐봐. 요거는 안 그려도 되는데 처음에 그렸던 부채꼴의 중심이 여기 있거든요. 그러면
그 원은 대략 이렇게 생긴 원이었어. 맞지? 그러면 지금 그린 빨간색 원과 안쪽에 그린 파란색 원은 여기에서 뭘 해요? 접하지. 접하지. 이거를 뭐라고 해? 두 원이 내접한다라고 해. 외접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접할 때도 마찬가지고 두 중심 사이를 연결하면 이건 다시 그릴 거예요. 두 중심 사이를 연결하면 접점까지 뿅 일직선으로 그려줄 수 있다. 이거 중3 때 나오는 내용인데 이 보조선을 그릴 겁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뒤로 내접원의 중심을 이 정도로 찍어 놓겠습니다. 그러면 부채꼴의 중심과 내접원의 중심을 연결하면 그 직선을 연결했을 때 그 직선이 접점까지 연결된다.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원의 중심에서 아까 반지름 R이라고 표현했던 선분 접점을 연결하면 어때요? 수직으로 만나겠죠? 그치? 요거는 중3 때 원과 접선 얘기할 때 나오는 거고요. 그런데 그 길이가 다 뭐니? 반지름의 길이야.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배경을 잠깐 더 설명하면 여기 부채꼴의 중심에서 접점 여기 요 길이 또는 요 길이는 접선의 길이라고 부르는 건데 길이가 어때? 서로 같죠? 그럼 지금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기 있는 삼각형과 여기 있는 삼각형은 무슨 관계? 합동이겠죠? 무슨 합동? S 합동이겠죠. 어쨌든 합동 관계. 그래서 최종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 각도가 동일하겠죠. 그러면 3분의 파이의 절반을 가져오면 되니까 얼마입니까? 6분의 파이가 되겠죠. 짠! 이렇게. 자, 이 문제의 목표는 파란색 원의 넓이를 구하는 거거든. 그럼 원 넓이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반지름의 길이가 필요해. 그래서 쌤이 땡땡 같아요 라고 표현했던 곳에 반지름을 R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그럼 여기도 R이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도 R이겠지. 요렇게 R 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어진 단서가 뭐밖에 없냐면 조금 전에 호의 길이와 중심각 이용해서 이 부채꼴의 길이, 반지름의 길이가 R, 대문자 R, 그게 6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3분의 파이에 반띵한 거, 요렇게 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많이 외우고 있던 거 있죠? 여기 삼각형으로 한번 가봅시다. 6분의 파이가 서연아 몇 도니? 30도짜리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이죠. 선생님이 표현은 안 했지만 아까 접점으로 반지름 보조선 연결했을 때 수직으로 만난다 요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이렇게. 그럼 비율들이 존재하죠. 몇 대 몇 대면? 몇 대 몇 대면? 그거를 잠깐 할게요.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인데 30도짜리야. 그러면 이쪽은 이제 60도겠죠. 했을 때 가장 짧은 변의 길이를 1이라고 한다 그러면 높이는 루트 3, 빗변은 2, 2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거는 30도짜리 또는 60도짜리는 1대 루트 3대 2. 제일 짧은 거의 2배가 빗변이다. 이렇게 기억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45도짜리죠. 90도에 여기가 45도면 당연히 여기도 45도겠죠. 이거는 몇 대 몇 대 몇일까요? 이거 직각이등변 삼각형이잖니, 그지? 1대 루트 2가 됩니다. 이거 우리 내일 할 거야. 이거 모르면 큰일 나. 알았지? 최소한 이건 알아야죠. 자, 돌아갈게요. 어때요? 요만큼이 R이라고 지정했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표현해야 돼? 루트 3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루트 3R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2배 2R이 되겠죠. 괜찮나요? 괜찮나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찾아놨던 이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가 요 녀석이었거든요. 요 녀석. 그거랑 같은 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이게 얼마라고? 6이라고. 근데 이거 어떻게 계산돼? 2R 더하기 R로 계산이 되죠. 몇 R? 3R. 그래서 결론 3R이 부채꼴의 길이, 반지름의 길이 6이니까 이 내접하는 원의 반지름은 2야. 그럼 넓이는 파이 R 제곱 4파이.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넘어가죠. 그 다음 34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단위원이라고 한다. 여기 밑줄 하나 그어 놓을게요. 원점을 중심으로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단위원. 요거 다음 시간에 삼각함수 정의를 할 건데 단위원 또 등장합니다.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어쨌든 그런 원을 그려놓고 볼 건데 제1사분면의 각 세타에 대해서 자 이거는 일반각 문제죠. 바로 가봅시다. 일반각은 선생님이 라디안으로 일반각 표현해 볼게요. 한 바퀴가 2파이 라디안입니다. 그러면 한 바퀴를 몇 바퀴 돌려? 정수 곱하기 n. 정수 n을 곱한다. 이렇게 되겠고 근데 이거는 시초선으로 오는 거잖아요. 제1사분면 각이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커야겠죠. 세타가. 그리고 1사분면은 90도 직전까지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2파이 곱하기 n 더하기 90도. 이거 라디안 표현이니까 90도를 2분의 파이 라디안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사실 2파이는 360도, 2분의 파이는 90도랑 똑같은 겁니다. 이게 일반각 표현인데 선생님이 이때 뭐 유의하라 그랬어요? 같은 정수 n을 써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90도씩 이렇게 흘러가면서 사분면을 특정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2분의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래요. 어떻게 해요? 모조리 2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2로 나누면 파이 곱하기 정수 크다 2분의 세타 파이 곱하기 정수 더하기 4분의 파이 이렇게 2분의 세타라는 각도가 이 범위를 지니게 돼요. 자, 이때 n은 뭐라고요? 정수라고 했습니다. 맞죠? 정수. 그래서 선생님이 예시로 몇 가지를 넣을 때 몇부터 넣어보면 된다 그랬어요? 0부터 넣어보면 된다 그랬어. 자, 근데 우리 단위원에서 얘기를 해볼 거니까 단위원 그려놓고 정수 n에 대해서 어느 사분면에 속하는지를 한번 따져봅시다. 자, 요런 그림을 그려놔 볼게요. 단위원 여기 1 여기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원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그림 그리고 봅시다. (2분의) 세타의 범위는 n파이보다는 크고 n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보다는 작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n이 정수인 걸 밀어 넣어 볼 건데 몇 가지 한번 넣어 봅시다. n이 0이면 요거는 우리 마음대로 넣는 거예요. 0이면 0보다는 크고요. 2분의 세타가 2분의 세타가 4분의 파이보다는 작아요. 이런 범위로 나오겠죠. 4분의 파이가 몇 도니? 45도입니다. 그죠? 그러면 45도짜리를 그릴 건데 우리 중심을 원점에 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대칭에서도 찾을 수가 있어서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그려서 45도를 가르는 선분을 그어 놓을게요. 요거는 y는 x랑 똑같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가 4분의 파이, 45도의 경계가 되는데 어때요? 2분의 세타는 0보다는 크고 4분의 파이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그 돌아다니는 영역이 요 부분이 됩니다. 이렇게. 단위원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그래서 문제를 읽어보면 이거를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하는 범위를 단위원의 내부에 나타낼 때니까 빨간색 영역으로 표현한 부분이에요. 이건 언제? 정수 n이 0일 때를 본 거야. 자, 두 번째 그러면 차근차근 해보죠. 1일 때는요. 1일 때는 n파이니까 n이 1이면 파이보다는 크고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보다는 작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파이 라디안이라는 거는 180도니까 시초선으로부터 180도 넘어가서부터 시작인 거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뭐예요?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면 어때? 180도에서 45도를 더 간 그 영역 사이란 말이야. 그게 어디냐 봤더니 여기에요. 이렇게 되겠죠. 괜찮니? 요게 정수 n이 1일 때 동경이 돌아다니는 영역을 단위원 내부에 표현한 겁니다. 2로 가봅시다. 그럼 2파이보다 크고 2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보다는 작고 이렇게 되는데 2파이가 뭐죠? 딱 360도 한 바퀴죠. 어때? 시초선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그때 4분면을 따지는 거는 누구겠어? 이거 없애고 남은 애들끼리 따져보면 되겠네. 그럼 얘는 누구랑 같아? 정수 n이 0일 때와 같다. 다 왔네요. 더 할 거 없지. 왜? 반복될 거니까. 그러면 결론은 단위원에 표현했을 때 동경이 돌아다니는 영역은 지금 빨간색 영역이 됩니다. 맞죠? 그래서 각도 잠깐 표현해보면 여기가 4분의 파이 라디안,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 넓이를 구하래요. 어때요? 부채꼴 2개 합하면 되잖아. 근데 더 좋아. 왜? 얘네 둘은 반지름의 길이가 1이면서 중심각도 똑같아. 이 중심각 2개 합치면 되지 뭐. 그럼 몇 도짜리가 돼요? 90도짜리가 되지. 이거 뭐야? 원의 4등분이야. 그러면 원 넓이가 반지름의 길이가 1이면 파이 r 제곱이면 파이겠죠. 그것의 4등분이니까 4분의 파이 넓이 끝.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요거 쌤이 한번 예시를 들어드린 적이 있죠? 아이, 없니? 4분 원에서는 여기 단위원에서는 안 했지만 영역 색깔 칠해준 거 있었지? 그거랑 같은 내용이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348번으로 넘어가 보죠. 둘레 길이가 24파이로 일정한 부채꼴이래요. 부채꼴 그리고 시작합시다. 요렇게 큼직큼직하게 그려요. 둘레 길이가 24래요. 요렇게 달아놓을게요. 24파이 둘레. 이러한 부채꼴 중에서 넓이가 최대인 부채꼴을, 자, 넓이가 최대라는 말은 자주 봤었죠. 넓이 구해야 되는 거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문자로 세팅을 잠깐 해봅시다. 이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를 R, 호의 길이를 L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그럼 첫 번째 단서가 얘네들의 둘레가 둘레 길이가 24파이로 일정하다 그랬으니까 R 2개 2R 그 다음에 호의 길이 L까지 더하면 24파이가 되어야 하는구나. 맞죠? 그러면 호의 길이는 24파이 빼기 2R로 표현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일단 호의 길이가 있어야 부채꼴의 모양이 나올 거니까 얘는 일단 0보다는 커야겠죠. 맞죠? 따라서 이거는 범위를 찾아주기 위해서인데 R은 12파이보다는 작아야 해요. 물론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이기 때문에 길이는 0보다 커야겠죠. 이따가 표현하고요. 자, 그러면 이것의 넓이를 S라고 할 때 어떻게 구해요? 2분의 1 R 제곱 세타. 그러면 세타가 없는데 세타 세팅하면 여기가 세타거든. 맞지? 아까 우리 이식 썼잖아. 그런데 세타가 있어요 없어요? 단서에 없지. 다만 우린 뭘 가지고 있죠? R과 L을 R에 대한 식으로 고친 거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 말고요 2분의 1 R, L 이렇게 쓸 수도 있겠군. 그러면 2분의 1 R에 L 대신에 위에 관계식이 있었던 24파이 빼기 2R 이렇게 밀어 넣을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됐니? 자, 그러면 요거 조금 더 정리해 볼 건데 얘 가만히 보니까 미지수 R로만 구성되어 있는 2차식이란 말이야. 그래서 조금 더 이쁘게 SR 이렇게 표현할게요. 해서 자, 괄호에서요 마이너스 2를 묶어내서 앞에 있는 2분의 1이랑 약분을 처리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2 나왔는데 약분되고 R에다가 괄호 안에서 마이너스 2가 나왔기 때문에 빼기 앞뒤 순서가 바뀌어서 R 빼기 12파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던 R은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니까 0보다는 커야 하고요. 조금 전에 호의 길이가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그게 12파이보다는 작아야 한다. 이런 범위가 있었어요.
그럼 익숙한 R에 대한 몇 차 함수, 2차 함수가 등장했지. 모양 어떻게 생겼니?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니까 이건 R축 위로 볼록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는 0 만족하는 R 값이 0과 12파이가 됐어요. 그쵸? 그러면 이 함수값이 우리가 구하려는 부채꼴의 넓이인데 함수값이 제일 클 때가 어디예요? 여기겠죠. 그게 어딘데요? 0과 12의 중점 얼마? 6파이일 때.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가 될 때는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일 때? 6파이일 때다. 이렇게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죠? 그러면 왼쪽으로 돌아가 볼게요. 여기서 넓이가 제일 커질 때가, 최대값이 될 때가 반지름이 6파이일 때야. 그러면 호의 길이는 여기 L 정리된 데다가 식을 넣으면 되겠죠. 아래다가 6파이를 넣으면 24파이 빼기 12파이니까 호의 길이는 12파이가 돼요. 언제? 부채꼴 넓이가 최대가 될 때. 그러니까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가 될 때 미지수는 얼마의 값을 갖느냐. 이렇게 됐습니다. 괜찮나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뭘 원하냐면 이렇게 생긴 녀석을 옆면으로 하는 원뿔을 만들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이걸 말아서 3D로 3차원 공간에 원뿔로 만들어야 되죠. 그럼 어떻게 생겨요? 얘가 옆면을 담당하는 거니까 좀 이쁘게 그려볼까요? 부채꼴을 하나 이렇게 그려 놓으면 이렇게 되면 모선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요게 전개도가 되겠죠. 누구가 담당해요? 반지름 R이 담당해요. 이게 누구야? 6파이라는 녀석이야. 그거 적어 놓을게요. 여기가 여기가 6파이가 되겠죠. 괜찮죠? 그 다음에 아까 L, 호의 길이 12파이는 어디냐면 요거 붙여가지고 요렇게 생긴, 즉 밑면의 원의 둘레에 해당하는 녀석이에요. 맞습니까? 호의 길이 이게 12파이야. 요게 12파이야. 근데 문제는 뭘 원해? 이 원뿔의 부피를 구하래. 미치겠다, 그치? 원뿔 부피 어떻게 구해요? 일단 3분의 1이 써야겠죠. 뿔이니까. 그 다음에 밑넓이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할 건데 하나도 없네. 그래서 미지수 세팅합니다. 밑넓이는요, 원넓이가 필요하니까 원의 반지름을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뭔지 모르니까 x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린 거니까 h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렇게. 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x는 어떤 단서 이용하면 돼? 밑면은 원이고 원의 둘레가 12파이라는 걸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x를 구하는 식은요, 2파이 r 대신 x겠죠. 그게 원의 둘레고 옆면을 펼쳤을 때 호의 길이 12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 얼마야? 6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요건 할만하죠. h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h는 직각삼각형 보이니까 마침 모선의 길이가 6파이였잖아요. x 찾아놨잖아요. 피타고라스 정리로 하면 되겠네. 따라서 h제곱은 빗변의 제곱, 빗변은 6파이니까 제곱하면 36파이 제곱 빼기 밑변 x의 제곱, x는 6이니까 36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h는 제곱근인데 어차피 높이, 길이는 양수니까 양의 제곱근 들고 오면 되겠죠. 루트 36파이 제곱 빼기 36. 와, 그러면 36 묶어내면 뭘로 나올 수 있어요? 6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6 루트 파이 제곱 빼기 1. 생전 처음 보는 표현이죠, 그죠? 루트 안에 파이의 제곱이 들어가 있더니 파이 제곱한 것도 낯선데 어쨌든 구했습니다. 그러면 부피 구하라고 했으니까 다 구했죠. 부피는, 뿔의 부피는 항상 뭐 삼각뿔이든 사각뿔이든 원뿔이든 다 3분의 1이 시작돼요. 3분의 1의 기둥부피 하면 되겠습니다. 기둥부피는 밑넓이, 그럼 밑넓이는 파이 r 제곱이니까 36파이가 되겠고요. x가 6이니까 곱하기 높이 6 루트 파이 제곱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3이랑 6 약분하면 2니까 2배, 그러면 72 파이 곱하기 루트 파이 제곱 빼기 1. 뭐 이상한 것 같지만 이게 정답입니다. 괜찮죠? 자, 집에서 한번 더 풀어보시고요. 질문 챙겨오시면 쌤이 개별적으로 알려드리거나 하겠습니다. 한 장만 더 넘겨볼래? 짠! 아까 보던 거다, 그치? 어디? 여기 30도짜리, 45도짜리 길이비 요거 꼭 알아두십시오. 알겠죠? 1대1 루트 3대 2, 1대1 대 루트 2 요거 꼭 알아두셔야 나중에 굳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읽지 않고 요 길이비로 그냥 해결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